예, 변호사님, 네. 이 뭐 대선 정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또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역점을 두어서 자기들은 이제 개혁이라는 명분을 네.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됐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박탈. 사실상 중수청은 못 만들었지만 박범계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수사권을 거의 다 사실상 뺏어버렸다. 네. 이런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것은 언론을 장악해야 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입니다. 네. 제목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저도 언론중재부장 3년 했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언론중재부장 오래 하셨죠. 예. 이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을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언론계와 여당 또 뭐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안 두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 좀 격돌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그 언론중재법의 가장 크게 지금 핵심적인 사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5배요. 그 피해액의 5배. 여기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전체적인 내용은 좀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에 있죠. 우리나라는 네. 없는 겁니다, 아직. 다른 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지는 뭐 워낙 법이 많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뭐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법에 이렇게 몇 배씩 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작권법에 보면은 뭐 상표법을 위반하다가 저작권 위반했을 때 그 뭐 수익의 몇 배를 갖다가 뭐 배상하라 이건 있는데 그건 특별법에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는 있는데 이걸 영어로는 punitive damage라 그래가지고 어떤 실제 손해 원래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손해를 1,000원 입었는데 2,000원을 물어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손해봤으면 1,000원 받으면 되지. 1,000원 배상받았으면 되지. 왜 1,000원을 더 물리느냐. 그게 우리나라 관념으로 안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아마 그 어떤 인격권 그 다음 어떤 그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왜 뭐 살인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 사실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 우리는 이제 뭐로 하냐 하면은 그 사람을 살인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동연한이라고 있어요. 보통 65세 이렇게 보는데 요새는 70세로 보는 것도 있는데 그동안 벌 수 있는 돈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 유족들이. 그래서 그걸 뭐 가동연한 그 노동능력 상실로 봐가지고 배상. 그게 이제 물론 계산을 철저히 하고 하지만 그걸로 그치는데 위자료는 있어요. 물론. 있지만 그것도 실질적인 손해에 합당한 위자료만 하는데 지금 여권에서 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진짜 손해가 생긴 거 말고 이걸 5배까지 그 실제 손해 5배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근거에서 나온지를 잘 모르겠고요. 이게 5배라는 게 3배도 있을 거고 2배도 있을 수 있는데 전에는 뭐 3배라고 그러더니 또 일부 그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을 해갖고 5배로 올리자. 언론 결국은 그 말이 언론 죽이자 이 말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이제 재갈을 물리자는 거예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탈원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울산 시장 선거 이런 거 쭉 나오니까 이거 자꾸 보도될수록 손해니까 이걸 갖다가 그 사실 이런 보도는 이게 그 아니면 말고식 보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보수 언론이 계속 그걸 들고 나왔을 때 대선에서 입는 데미지가 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손해 외에 징벌적으로 이거 왜 그런 허위 보도하느냐. 그건 도덕적으로 나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손해도 물어내라.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살인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십 번 말했지만 제퍼슨이 그랬다 그랬습니까? 나는 예.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에서 살겠다. 그 정도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왜냐하면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거는 있죠. 어떤 그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밝히고 싶어도 못 밝히는 거 물론 그 요새 뭐 그런 거 저기 휘슬 블로워 예. 그 뭐라 그러죠? 공익 신고 예. 있지만 그 미약하죠. 결국은 이 정부의 그 썩은 데를 갖다가 도려내고 알릴 수 있는 거는 언론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다른 데서 할 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있죠. 언론의 그 기능을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응? 물론 자기들 하는 말은 허위 보도를 하고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손해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하는데 아까 제가 그 김건희 씨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공인이라는 거 있죠. 이 정부 기관은 있죠. 예. 이거는 공인 정도의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비판, 어떤 보도에도 면제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판례상 공적 기관, 사람이 아니고 공적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그 허위 보도 이런 손해배상 이런 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공적 기관은. 예. 뭐,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 하나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한 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아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합니다.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많이 벌어지는 게, 제약회사에서 약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손해배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 손해배상보다도 몇 배에 달해가지고 예. 그 제약회사가 망해버려요. 예. 그런 건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미국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연구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은 언론기관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어떤 언론기관의 재갈 물리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 보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 보도라든가 왜곡 보도가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관해서는 이미 형법이라든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여권이라든가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일반 민간 보통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걸 보상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권력 비리, 그러니까요. 힘 있는 사람들 보도 오는 걸 요걸 막아버려야겠다.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법률 있잖아요. 이걸로 하면 이제 사전 검열적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언론 보도가 잘못됐을 때 최종적인 통제는 법원에서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되다 법원에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기소가 되고 그다음 민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 왜냐하면 법원은 제3의 기관입니다. 중립적인 기관이고 여기서 판단해가지고 이 보도가 진실에 근거했느냐 아니면 허위냐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런 걸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이게 손해배상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통제는 있죠. 선진국은 전부 사후 통제가 원칙입니다. 예. 사후 통제도 강할 때는 그 언론사가 망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같은 거 많아지면은.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거는 사전 통제입니다. 법원의 통제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 언론 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전부 다 통제를 해버리겠다. 왜냐하면 언론중재부장 제가 또 했지만은 거기서는 법원의 재판처럼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증인신문도 안 되고 그다음 그렇죠. 뭐 이렇게 소환권도 그게 물론 협조를 받아서 오게 할 수는 있지만 거의 그냥 양쪽 주장 듣고 그냥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에 대한 통제는 사후 통제가 민주주의 이념, 언론의 자유의 이념에 맞는데 지금 이 정부는 이 헌법의 어떤 이념에 맞지 않게 사전 통제를 검열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과잉 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손해에 적합한 그것만 돼야 되는데 5배나 물리겠다는 거. 이거는 진짜 너 잘못하면 5배 물어.
너 언론사 없어질 수 있어. 그렇죠. 이거니까 언론사로서는 위축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한테 배상금까지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자 너도 보도에 책임져. 위축되는 거죠. 그렇죠. 기자들도 잘못하거나 내가 배상권을 당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잘못하건 내까지 네. 뭐 집 한 채 있는 거 다 팔아야 되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요. 집 있는 것까지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면 제대로 할 못하는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근데 기자가 제대로 못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평범한 시민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권력에 대한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어디서 골마가고 어디서 썩어가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 취재를 탐사보도를 하지 않으면은 조국 사건이고 아무도 모르죠, 울산이고 윤명이고 월성이고 유재수 이런 거 다 묻혀 있죠. 묻힐 수밖에 없고 이 법을 지금 가장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이 이상직입니다. 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스타항공 네. 수백억 뭐 착보고 어찌고 해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끝발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저 대통령 뭐 사위 어디 태국에도 취직시켜주고 거기 그러니까요. 무슨 딸도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뭐 중진공 이사장도 오고 뭐 또 전주에서 공천 받아갖고 가서 또 국회의원도 되고 근데 회사가 그 이스타항공이 다 네. 망해갖고 수백 명이 지금 다 쫓겨나고 그러는 그러니까 상황 아닙니까? 이상직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잘못한 언론만 것은 인정하는 없었으면 예. 내가 지금도 국회의원 잘하고 있을 건데 그리고 언론이 회사도 엄청나게 뭐- 미운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저는 언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거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그러니까 통제에 있는 거는 이 통제가 있어야죠. 언론 통제를 받는 건 맞는데 그게 과도하냐? 우리 헌법재판소 맨날 하면서 하는 게 비례 형평의 원칙.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언론사의 어떤 책임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과도하게 물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만들는 게 아니냐. 그다음 또 이제 문제되는 게 그 입증 책임. 그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본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요. 청구하는 쪽에서 이게 허위 보도다 이런 걸 입증하게 돼 있어요. 예. 허위라는 걸. 그건 뭐 서구 어느 언론에서 그거는 법률을 한 사람이라면은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기본 원칙이 입증 책임은 그러니까 불법행위 이게 불법행위라 그러거든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예. 그래 물론 이제 몇 가지 요새 이제 대법원 판례로 이제 좀 완화된 게 예.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가 이게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잘못한 걸. 왜냐하면 의학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들어갈 때 제발로 잘 들어갔고, 예. 아무 딴 질병이 없던 사람이 나올 때, 이 휠체어에 실려 나오더라, 아니면 이 침대에 실려 나오더라, 그러면 의사 네가 치료를 하거나 뭐 함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라. 그걸 우리가 개연성 이론이라 그래요. 예. 그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일반 시민하고 거대한 의료기관 또는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하고 붙을 때는 이 사람들 보호해줘야 돼. 예. 서민들을. 안 그러면 의료소송 안 그래도 이기기 힘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법원의 개연성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시켜 놓은 게 있는데 이 언론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있죠. 예. 국가기관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 입증에 관한 어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쪽에서 입증에 훨씬 쉬워 국가기관이. 언론이 사실 취재권이 이렇게 있다 하지만 되면은 언론한테 그런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을 경우 이제 취재원까지 다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중과실화. 누구한테 들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취재가 취재 못하죠 되겠어요? 앞으로. 아무것도 못. 그것도 노리는 거죠. 그리고 예. 그 입증 책임을 바꿔놓은 게 그리고 입증의 어떤 입증 책임의 난이도 따질 때 이 부분 아까 의사하고 참 환자 사이의 문장은 완전 180도 달라요 오히려. 아니 기업이라든가 네. 의사의 문제하고
국가기관하고 외국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인정해 주는 것은 기업이나 무슨 병원이라든가 그런 것과 일반 똑같죠. 일반 개인이 기업이라든가 병원을 상대로 무슨 소송을 하면 약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언론의 자유는 훨씬 더 두텁게 보장을 해주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만이 민주주의가 지탱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 민주주의가 지탱이 돼야 자유기업, 자유언론 뭐 모든 그 자유민주적인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입증 책임을 바꾸고 해가지고 언론을 이렇게 재갈을 물려놓으면 아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합쳐져 가지고 언론이 거의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스하고 설리반 판결이라는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현실적 악의의 입증 책임을 이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언론 쪽에서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이 판결 이후 그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져라. 그렇게 언론 쪽에서 책임을 지다 보니까 언론이 너무 위축이 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없고 그렇죠. 민주주의가 꽃이 안 피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유기업이 제대로 된 영리 활동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확립된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의 자유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있죠. 어떤 사람들이 흥미거리로 가십거리로 어떤 정부기관의 잘못을 갖다가 알아야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게 선거 아닙니까? 이 선거에서 어떤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잘하니까 정권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겠다. 이런 의사 결정을 하고 그 판단 자료가 결국은 언론이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근데 전부 다 숨죽이고 엎드려 있으면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홍보, 그다음 정부의 일방적인 편을 드는 저기 어용 방송, 어용 언론의 말만 듣고 결국 표심을 결정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나 지금 그 남아메리카나 여기 정권이 안 바뀌어요 절대로 거의. 한 사람이 뭐 90 몇 살인데도 무가베 이런 사람들 막 대통령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사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 독재 국가들은 언론이 지금 아무런 기능을 못 해요. 지금 여권의 이런 그 언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 있죠. 언론의 풍토를 그런 아프리카 그 아주 후진적인 독재 국가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이라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유사 전체주의 내지는 독재 국가로 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갖고 언론개혁을 빙자해서 언론의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 의도가 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언론 징벌법이고 언론 장악법이다.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언론이 심판이에요. 중간에 엄파이어 심판인데 심판이 자기들한테 호각 못 불도록 심판을 갖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 심판 그 저쪽에 앉아 있어 그냥 벤치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가 그 맞다 맞는 거고 골 넣었다 넣은 거 파울이 아니라면 파울이 아니야. 우리가 그 상대방 선수의 발을 아무리 걸었더라도 이런 식이니까 지금 심판 역할을 못하게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이번 언론법의 그 요점입니다. 그래서 참 이 문재인 정권 또 민주당 정권이 자기들은 촛불 정권이라 하는 것, 촛불이 뭡니까?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은 집권을 했으면은 그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언론이죠. 언론 아니면 없죠. 거기다가 입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요. 입에다 딱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는 족쇄를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자기 뜻대로 형성하겠다는 거죠. 지금 정권의 뜻대로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8월까지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것은 이 문광이 여기 이제 소관상인데 이것도 법사위가 이번에 또 저리 넘겨주게 돼 있어요. 법사위는 이제 다음입니까? 회기 때 이제 후반기 원구성 때 넘어가는 거고 이번에 7회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문광이라도 그러니까 8월 임시
국회 전에 이제 다 끝내야 9월부터는 정기국회에서 넘겨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끝내냐고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은데 정말 언론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만 있어도 이런 무리한 입법은 하지를 않을 텐데 예. 그런 것은 안 보이고 오로지 무슨 정권 선수든 유지.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예. 정권을 다시 창출해야 한다. 이런 데만 지금 혈안이 예. 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설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고쳐 놔도 정권 교체가 되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지금 뭐 원위치 할 게 합니다만 워낙 많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